자, 28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자, 이 투자회사는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 우선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또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하면요, 자기 관리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우리는 기업 구조조정. 자기 관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명. 자, 우선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우리가 한시적이다. 한시적이고, 아까 거기처럼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죠. 뮤추얼 펀드 형태로 운영된다. 자, 1번 정답. 2번, 이 개념도 자주 나오죠. 주택연금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 생활 자금을 우리가 받는 제도입니다.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항상 뭐가 중요하죠? 우리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뭐 한다? 거주한다. 평생 동안 거주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뭐 한다? 지급받는데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는 것. 자,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 금리죠. 자, 대출 금리는 이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 거죠? 가산 금리를 대준데, 이 대출, 이 기준 금리는 CD 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인데, 이 CD 금리가 우리는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을 정확히 어떻게 돼요?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난 게 바로 뭐죠? 코픽스. 2012년 말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2012년 말에 도입된 코픽스가 있어요. 코픽스.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된데 2012년 말에 도입이 됐다.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9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매수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맞고, 도시 개발 사업, 이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되죠. 수입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자, 농촌에서 농지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이 재정비 촉진주가 아니라 농촌이 아니죠.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돼? 도시의 환경이 악화됐을 경우에 도시 환경을 원래 시설로 돌리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합니다. 3번 정답이고, 개발 단계 7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죠? 첫 번째는 구상 단계, 두 번째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자, 밑줄은 계략적, 밑줄, 여기 포인트. 여러분, 정밀하게, 예비적에서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국가는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30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2년 전에 출제했었죠. 마케팅 포피 전략 중 어디 속한다? 프로모션이 아니라 플레이스, 유통경로 전략입니다. 유통경로 전략. 자, 마케팅 믹스 에는 네 가지, 플레이스, 우리는 프로덕트, 요거 원어도 중요하죠. 프라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네 가지인데, 플레이스가 바로 뭐죠? 유통경로 전략. 이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주택금융기관이나 우리는 현입주자 등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한다든지, 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하는 전략이죠. 1번 정답. 자, 시장 세분화 전략이 있죠. 또 STP 전략에서 S가 바로 시장 세분화 전략이 나오죠. 자, 또 요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 자,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 나눈다는 얘기죠. 나누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로 나눴죠.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나를 선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 타겟팅. 하나만 선정하는 거. 이걸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인데,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이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서 우리는 선정을 해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타겟팅.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포지션. 요것은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요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P는 여기 포피가 아니라는 거. 차별화 전략. 표적 시장,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고객의 지각,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촉진 전략이죠. 광고 등 매체를 통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서 우리는 명시된 광고주가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또 무료인 경우가 많은 홍보, 보험 설계서 같은 인적 판매, 또 뭐가 있죠? 판매 촉진, 경품 제공하는 거 판매 촉진 수단. 31번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별한 재산권을 우리는 수탁자에게 이전, 신탁을 받는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죠. 신탁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 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죠.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보통 수익자는 누구? 토지 소유자의 위탁자인데,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3자. 자, 네 번째, 신탁 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위탁자죠. 위탁자. 위탁자가 뭘 한다? 신탁
계약에 따라 뭐를 한다? 신탁을 하죠. 신탁을 하면은 수탁자는 뭐를 한다? 수익 증권을 발행해서 위탁자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누구? 위탁자와 누구 간에? 수탁자 간에 체결되고요.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행?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을 함으로써 수익자가 되어 운용성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수익자는, 수탁자는 자산 운영을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될 수도 있죠.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신탁 회사가 11개거든요. 우리나라 11개를 이번에 신탁업, 또 보험이죠. 이것도 회사를 뭔다? 늘린다 하죠. 허용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공관리자 제도란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왜? 재개발 사업에 비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많고. 자, 2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부지 모색 및 확보 이후에 타당성 분석 단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세 번째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주택에 대한 공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양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는 택지 공영 개발. 택지 공영 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3번 정답. 재개발 사업은 참여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느린 문제가 있다. 단점이죠. 혁신 신도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개발은 일정 지역에 집중된 공기업을 지역별로 분산한다.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기업을 남아있는 걸 지역별로 더 분산하겠다 하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자, 33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자, 여러분 도심과 부도심이 나오면 안 돼요. 동심원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 단핵이야. 단핵. 핵심이 하나인 단핵. 부도심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고용기회가 많은 어디 있어요? 도심. 도심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겠죠. 1번 정답. 자,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나오면은 뭐다? 호이트.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노선 나오면 호이트 얘기입니다. 자, 동심원 이론의 핵심은 뭐죠? 중심 업무지구가 요 핵심인데, 요 핵심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가 몇 번째? 두 번째 동심원. 세 번째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주택지역,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주택지역. 다섯 번째는 교회의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인데, 자, 점이지대는 도심의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더 어떻게 돼요? 가깝게 위치합니다. 두 번째 동심원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도시 핵심으로부터 몇 개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동심원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한 활동가는 모여야 돼. 함께 모이는 걸 직접 지향성을 추구하고 이질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 간에는 어떻게 돼요?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입지적인 비양립성, 양립하기가 어렵다. 비양립성, 맞는 질문. 특히 지적 지향성이 있죠. 이게 자주 나오대요, 시험에.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죠. 왜? 집가가 비싸니까 높은 집가를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주거지역을 어떻게 만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요 고속교통망추 가까이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4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 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관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자산관리. 시설관리는 소극적 관리고 자산관리는 뭐죠? 적극적인 관리. 자, 1번 정답.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잖아요. 자산관리. 최근에 25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어요. 한 4번 나왔는데 한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요거는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고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는 무슨 관리? 시설 관리. 요걸 구별을 잘 하면 돼요. 자, 건물 관리인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도 하는데 토지의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사도를 방지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경사지 대책 등이 있습니다.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에서 소유자는 소유자의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밀 유지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맞는 질문. 올해 시험에 관리 방식,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장단점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때 또 됐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의 개념은 복합 개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관리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자, 35번.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죠. 자,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부동성에서 고정돼 이동할 수 없어요. 자,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서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나머지, 여러분 자녀는요 나머지라고 해요. 나머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녀가 나와야 돼. 그래서 토지 잔여법, 하여튼 자녀가 나온 토지 잔여법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하여튼 자녀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슨 법칙? 수익 배분의 원칙.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변동의 원칙. 자,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여튼 기준 시점만 떴다 하면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 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자,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균형에 위배된다. 이런 부지와
면적이 적응하지 못해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런 감가를 기능적 감가. 여러분이 26회 때는 요거 경제적 감가로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기능적 경제적 감가 사례를 출제했어요. 작년엔 요 두 개 사례를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하거나 어울려야 돼. 그런데 적합하거나 어울리지 못한다. 위배가 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또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요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사례를 출제했습니다. 4번.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최유효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용의 원칙과 관련성이 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나오면 무슨 원칙? 균형, 적합이 아닙니다. 4번 정답.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죠. 자, 토지에 건물이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3층을 뭐 한다? 증축을 한다. 이때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이 3층의 일부분이 전체,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 정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게 기회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입니다.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며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속한 지역은 인근적으로 설정하여야, 하여야는 반드시잖아요.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의 개념 중요합니다.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그림 잘 보세요. 그림만 잘 보면 이해가 빨라져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이 권역, 여기까지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죠. 어디까지? 동일 수급권. 지역 분석의 대상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어디? 동일 수급권. 그리고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이 아니라 뭐다? 유동적, 변한다. 가변적이다. 변한다는 것이죠. 자, 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근 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하여야 한다니까 또 틀렸지. 그래서 하여튼 1번은 틀린 지문. 2번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 판정이 가능하고, 3번 이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의 상태를 전제로 우리는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4번 지문에 요 네모, 개별 분석의 네모, 시험 문제는 요거 지역 분석으로 많이 냅니다.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5번은 유사적 개념이죠. 특성이 뭐와 유사적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여
여러분 동질성이 있어 하면 안 돼요. 유사하여 가격면에서는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유사라는 거. 자, 37번에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상가액을 구하라. 자, 우선은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는 얼마?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는 100만 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지금 얼마? 1000 제곱미터. 자, 5년 전에 건축한 건물 면적은 1000이니까 100만 원에 1000. 공 6개, 공 3개, 공 9개는 10억이네요. 10억 원. 자, 기준 시점의 제조달 원가는 10억 원. 자, 감가 수정은 뭐에 의한다?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할 때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것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제조달 원가 지금 얼마죠? 거기에 얼마 나왔냐면 지금 10억 원에 잔존 가격. 자, 박스 맨 밑에 보세요. 자, 내용연수 경과 시의 잔존 가격은 건물 철거 비용보다 작음으로 감안하지 않는다. 감안하지 않으니까 얼마? 제로.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 우리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럼 얼마죠? 공 하나 없어지면 1억을 사러는 2,500만 원. 2,500만 원이 나오네.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인근 지역의 쇠퇴로 인한 감가액 3천만 원. 인근적 쇠퇴는 경제적 감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가 연간 감가액은 연간 총 감가액은 얼마? 총 감가액은 얼마죠? 2,500만 원. 경과연수 몇 년? 5년 전 했으니까 얼마? 5년. 요것은 무슨 감가? 5년 경관. 요거는 물리적 감가. 자, 물리적 감가에다가 뭐를 병용했죠? 관찰감가법 병용했는데 인근적 쇠퇴로 인한 얼마? 여기 3천만 원. 여기 인근적 쇠퇴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감가도 있다는 거. 그럼 얼마죠? 1억 5,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적상가액은 자,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 10억 원에서 뭐를 뺀다? 총 감가액 1억 5천, 요걸 뺐더니 얼마? 8억 4,500만 원이 구하고자 한다. 8억 4,500만 원. 4번 정답. 자, 3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 임대료는 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운용이 선불은 돈을 미리 주는 거, 뭐 사글세 같은 게 있죠.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또 일시금. 네. 하여튼 일시금이 나온 건 요 위에 요 칸에 있어요.
상가 운용함으로써 이 칸이 여러분 A칸, B, C인데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공실 등의 손실 상당에 C는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자, 이때 요걸 구하는 거죠. A, B, C. 요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모든 경제적 대가, 실질 임대료. 자, 여기다가 요거는 뭐죠? A와 B를 대준 건 뭐죠? 순 임대료. 순 임대료는 실질 임대료에서 뭐를 빼준 거예요? 필요 재경비를 공제해 주면 돼요. 자, B, C. 여기에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목 여하를 가지고 지불하는 지불 임대료. 각 지불식에 지불하는 임대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얼마 나와 있죠? 지불 임대료. 여기 나와 있네. 지불 임대료 얼마? 예, 2만 원. 매월 기준. 연간 얼마? 24만 원. 240. 2만 원. 240만 원. 자, 그리고 거기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운용 수익 연기준 얼마? 40만 원. 여러분 정기예금 가입했더니 정기예금 이자 얘기하겠죠? 자, 선불 줬는데 일시금의 상각이 얼마? 여기 얼마? 8만 원. 연간 기준. 요게 BC는 240이거든요. BC는 240이고 A를 더해주면 돼. A 48만 원 더해주니까 288만 원. 5번 정답. 여기는 뭐죠?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임대료주, 순 임대료 지불. 그리고 여러분 공익비, 부가사용, 여러분 유지관리비에서 요거는 포함이 안 되죠. 필요재경비. 공익비 부가사용 중 실제 비용, 실비를 초과하는 부분. 오케이. B. (5번) 정답입니다. (3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구하라. 대상 부동산의 시장 임대료 1,200만 원. 1,200만 원 월에 12개월 곱해주면 얼마죠? 1억 4,400만 원. 이게 뭐다? 가능 총소득. 1억 4,400만 원. 가능 총소득. 자, 공실 불량부채는 1억 4,400만 원에 몇 프로? 5%. 그럼 10%면 얼마? 1,440. 1,440 반하면 얼마? 720만 원. 빼줘. 기타 소득은 없죠? 빼주면 뭐죠?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 얼마? 그러면 1억.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1억 3,680. 자, 영업경비는 1억 3,680.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 45%. 0.45를 곱해주면 되죠. 0.45 곱해주면 6,156만 원. 빼주면 순 영업소득 1억 3,680에 6,000 빼줬더니 얼마 나온다? 7,524만 원.
24, 50은 80은 7,524만 원. 자, 그리고 환원이율은 투자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에다가 미래의 부동산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율을 대주면 되는데 여기에 몇 프로죠? 10%. 여기에 몇 프로? 2% 대줬더니 몇 프로? 12%. 자, 부동산의 가치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7,524만 원을 뭘로 나눠준다? 환원 이율로. 환원한 값인데 환원율 12% 0.12. 나중에 분모 문제 100을 곱해주면 되죠. 75억 2,400만 원. 75억 2,400만 원을 12로 나눠주면 6억 2,700만 원. 6억 2,700만 원. (4번) 정답. 요런 유형의 문제 요즘 계속 나오죠. 뭐만 바꿔서 출제했죠. 환원 이율만 바꿔서 출제하자. 환원을 아예 지금 뭐 10% 주어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가지고 구해주든지 아니면 물리적 투자결합법 아니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이율 구해서 구하든지 하여튼 여러 형태로 나와요. 환원 이율만 잘 구해주면 돼요. 40번 갑니다. 요거는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요거는 암기하고 다니고 있죠, 이제. 예? 가능청소, 조순전후. 조는 두 가지. 가능청소도, 유효청소도. 들어갈 때 뭐 들어가는 거 알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와야 돼? 가능청소득에서 뭐?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대주고, 또 유효청소득에서는 영업경비, 공제주고,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부채, 대출금에 대한 부채 갚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에 공제하면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에서 세금 납부해야겠죠. 소득세 납부하면 세후 현금 흐름. 그거 꼭 기억하고 다니셔요. 자, 40번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1번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2번 개별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요거 표준지 공시지가. 40번에는 2번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나오고 있죠. 뭐죠?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뭐가 된다? 지표. 또 세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 네 번째는 뭐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네 번째도 시험에 많이 내는 효력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의 개별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자, 3번은 뭐를 기준? 항상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우리는 계량적으로 고안된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배를 표시한 표, 토지 가격 기준표를 우리는 사용을 해서 뭐를 구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합니다. 3번 맞고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밑줄은 감정평가업자 밑줄. 시험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할 때 시군구 동그라미 중앙이 아니라는 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나오면 시군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중앙,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자, 오늘 틀리신 부분 좀 잘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평가는 다 포기했는가 봐요. 40번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하고요. 물건별 평가, 요거는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 요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어렵게 안 내요. 그래서 39번, 40번 가면요. 거기는 좀 쉬워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그거는 좀 맞추도록 하고, 계산 문제 포기했다면 평가에 3방씩 나오면 뭐 시간 없다면 포기하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그 물건별 평가와 가격 공시제도는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잘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